안녕하세요. 역사 트리거입니다. 오늘은 강감찬 장군과 함께 대승을 거둔 숨은 영웅 강민첨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첨 장군은 거란과의 전쟁에 2차례나 참여하여 큰功을 세웠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의 숨은 영웅 중 한 명입니다. 2차 거란 침공 당시에서 양규 장군이, 3차 거란 침공에서는 강감찬 장군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역시도 의외로 많은 활약을 해서 고려를 구해낸 구국의 영웅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 고려의 부원수 강민첨 장군입니다. 그는 진주의 진강 사람으로 고려의 7대 왕인 목종 때 과거에 급제했다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서생으로 벼슬에 오른 사람이라 무예하고는 거리가 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기계가 국구 과단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드디어 현달하다 되었다고 하니 그가 비록 문신이었지만 군사적 지식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강민첨이 처음으로 활약하는 시기는 고려의 8대왕 현중의 제1년인 1010년인데요. 당시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목종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며 무려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2차 여유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후 요나라군은 홍주에서 강조의 30만 대군을 격파한 뒤 상승세를 타고 박주, 안북부, 숙주를 연달아 함락시켰죠. 이후 그들은 계속해서 남하하여 이번에는 고려의 제2의 수도인 서경을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고려의 현종은 당시 동북면을 지키고 있던 지체문에게 명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서경성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후 동북면의 도순검사 탁사정의 군대까지 서경에 도착하면서 서경성은 마침내 항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요나라 성종의 본대가 서경성을 포위하기 시작하자 겁에 질린 탁사정이 성에서 몰래 빠져나와 도주하였고, 탁사정에게 속은 대도수는 휘하 군사들과 함께 요나라에 항복하면서 서경성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바로 이때 드디어 강민첨이 첫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고려사 지체문 열전에 따르면 당시 서경의 장수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성 안의 민심이 흉흉하게 되자 통군 녹사 조원과 애수진장 강민첨 등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함께 신사에 가서 빌고 점을 치니 좋은 점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강민첨의 직책인 애수진장은 동북면의 애수진을 지키는 장수였으니 원래 동북면에 있다가 지체문 혹은 탁사정이 동북면 군사들 이끌고 서경성을 구원하러 올 때 같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첨 등은 이후 조원을 추대하여 병마사로 삼은 뒤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하여 다시 항전태세에 돌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요나라 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끝까지 성을 지켜내게 되죠. 이때 조원과 강민첨이 서경을 지켜내면서 이후 서경을 포기하고 배경으로 진격한 요나라 군에게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경 방어전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친 강민첨은 이후로도 계속 군사적인 업무를 맡게 됩니다. 1012년 5월 갑자기 동여진이 오늘날의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1년 전인 1011년 8월에도 1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경주를 침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아마 배를 타고 노략질하러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강민첨을 도부서로 임명하였고, 강민첨은 군사들을 독려해 여진 해적들을 크게 물리칩니다. 이 사건 이후 동여진 해적들의 침입 기록은 당분간 보이지 않게 되는데 아마 이때 강민첨이 지휘하는 고려군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강민첨은 1016년 내사사인으로 임명되었으며 2년 후 대장군이 지위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1018년 12월 요나라의 장수 소배합이 10만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3차 여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강감찬을 상원수로, 대장군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요나라 군대를 막아내도록 합니다. 이후 강민첨은 강감찬을 도와 흥하진에 기병 12,000명을 매복시켜 놓은 뒤 동아줄로 소가죽을 꿰어 성 동쪽에 큰 냇물을 막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배합의 요나라군이 다가오자 그 순간 막아두었던 물줄기를 터뜨려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곧바로 복병을 돌격시켜 요나라군을 습격하면서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소배합의 요나라는 흥화진에서 고려군의 매복에 당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도인 대경으로 곧장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원수 강민첨은 기병들을 이끌고 그들을 빠르게 추격하여 내구산에서 요나라 군을 따라잡아 다시 크게 쳐부수는 전공을 세웠죠. 이후 대경 공격을 포기하고 요나라 군이 다시 북상하여 귀주에 이르자 드디어 양측 간의 마지막 결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투 초기에는 고려군이 수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양측은 막상막하로 쉽게 승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라는 앞서 대경으로 직공하는 도중에 이미 고려군에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해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지만 역시나 거란의 정예부대답게 여전히 막강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얼마 뒤 뒤늦게 김종현이 이끄는 고려 기병 1만 명이 기주의 평원에 나타났고 그들이 전장을 향해 곧장 맹렬히 돌격해오자 전세는 고려군 측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기상이변까지 일어나 요나라 쪽으로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고려군이 그 기세를 타고 총공격에 나서니 불리해진 요나라군은 드디어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고려군은 퇴각하는 요나라군을 귀주 북쪽
속에 있는 발령의 들까지 맹렬하게 추격하여 큰 점거를 올리게 되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때 강민첨이 힘써 싸워 요나라군을 무려 1만 명이나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도주하는 요나라군을 향한 고려군의 일방적인 사륙전이 끝이 나자 시체가 들을 덮었으며 사로잡은 포로와 노획한 말, 낙타, 갑옷, 병장기를 다 셀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으로 거란이 이토록 참혹하게 패배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입니다. 귀주대첩에서 큰 공을 세운 강민첨은 이후 응양군 상장군으로 발탁되었다가 무상기상시로 관직을 옮겼으며 추성 7일 대공신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지중추사, 병부상서가 되었죠. 이후 그는 1021년에 결국 눈을 감았는데, 이에 현종은 사흘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태자됨으로 추증하였다 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고려의 10대 왕인 문종이 즉위하자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대중 상부 11년 거란이 무단히 침입했을 때 병부상서 지중추원사 강민첨이 힘껏 싸워 발령에 들에서 크게 승리했다. 거란이 폐주하고 버리고 간 무기와 갑옷들로 다니는 길이 막힐 지경이었으며 전투에서 1만 명을 사로잡거나 목표였다. 그 전공을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표창을 함이 마땅하고 공신각에 초상을 걸어서 후세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라. 강민첨은 서생에서 벼슬에 오른 사람으로 무예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여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차 여여 전쟁 때는 20만 고려군의 부원수가 되어 총지휘관인 강감찬과 함께 수십 년간 이어진 요나라와의 지긋지긋한 전쟁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현재 강민첨 장군의 묘는 충남 예산의 사당과 함께 있습니다. 이토록 고려에는 숨은 영웅들이 많이 있었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장군의 충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역사 트리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